현재 아시안컵에 차출된 손흥민 선수의 공백은 토트넘에서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부재는 예상보다 큰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며 토트넘 팬들과 구단 모두 그의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8일에 열린 경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위기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전해집니다. 레비 회장이 영입한 베르너의 경우 손흥민이라면 넣었을 득점 기회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실망을 샀습니다. 결국 레비 회장은 손흥민의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손흥민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공백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여 공격진 추가 보강을 위한 후보를 탐색 중입니다. 영국의 풋볼 랜더는 17일 토트넘의 이적 시장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은 챔피언십 리그의 주요 공격수들을 주목하며 손흥민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공격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올해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핵심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팀은 티모 베르너를 데려왔고 나는 세리에 A의 유망한 센터백들하고 신도 데려왔다. 켈빈 필립스, 코너 갤러거 등 중앙 미드필더 영입을 검토하며 스쿼드를 강화했다. 토트넘의 움직임은 팀 전력의 균형과 다각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공격진 보강과 관련해서는 챔피언십 리그에서 활약 중인 노리치 시티의 공격수 로우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로우는 이번 시즌부터 공격적인 주전으로 활약하며 측면과 중앙에서 모두 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공식 경기 28경기에서 12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베르너의 영입은 토트넘의 공격 옵션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의 첫 경기 활약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베르너의 골 결정력이 첼시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골문 밖으로 향하는 슈팅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진이 지속될 경우 토트넘으로서는 추가적인 공격진 옵션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로우의 영입 경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풋볼 언더에 따르면 노리치 시티의 공격수 로우는 이번 겨울 혹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할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적이 확정된다면 여러 클럽들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우는 2021-2022 시즌에 노리치 시티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도 활약한 바 있으며 2부 리그 강등 후에도 꾸준히 주전으로 활약하며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우의 다재다능한 공격 능력은 토트넘의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베르너의 데뷔전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는 후반전에 상대 진영으로 침투하며 정교한 패스를 보냈고 이를 받아 득점으로 연결된 장면에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에 따르면 베르너의 패스 성공률은 91%였고 한 차례 기회를 창출하는 등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풋볼 런던 소속 토트넘 전담 기자인 알레스 데어 골드는 베르너의 데뷔전을 평가하며 득점을 도운 부분은 높게 평가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베르너는 경기에서 5차례의 슈팅을 시도했으나 유효 슈팅은 없었고 시도한 드리블과 크로스도 실패했습니다. 비록 동점골을 보탠 공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데뷔전은 다소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경기 도중 베르너는 공을 안쪽으로 옮기며 박스 왼편에서 오른발로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문을 외면하고 관중석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손흥민 존에서의 슈팅이었지만 손흥민과 달리 베르너의 슈팅은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베르너가 이제 토트넘 소속으로 첫 경기를 치른 것이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그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첼시에서의 경험을 고려할 때 적응이 늦을 경우 그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후 베르너는 스카이 스포츠에 다시 돌아와 기쁘다. 여기서 플레이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다. 이 속도로 플레이할 수 있는 최고의 리그다. 이번 경기를 정말 즐겼다고 스카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돈을 벌기 위한 스포츠. 첫 번째 점은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데뷔전에서 베르너의 어시스트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코치는 베르너가 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스타일에 익숙해지면 그는 흥미로운 선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감독은 또한 베르너가 맨유와의 경기에 출전해 팀에 도움이 되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다라고 언급하며 베르너의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베르너는 첼시에서 2시즌 동안 약 60경기에 출전하며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득점 기록을 남긴 채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첼시는 베르너에게 상당한 출전 시간을 제공하며 신뢰를 보였지만 베르너는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장점은 분명했으나 첼시에서는 이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고 특히 골 결정력 부족이 두드러졌습니다. 라이프치히로 돌아간 베르너는 첫 시즌 27경기에 출전해 9골 3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경기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토트넘으로의 이적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베르너가 이미 첼시에서 실패한 경력이 있고 최근 경기력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르너가 토트넘에 합류하려는 주된 목적은 내년 유로 2024를 바라보며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이 완전 이적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베르너와 함께하는 6개월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타났습니다. 현지에서는 베르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부 매체는 토트넘이 첼시에서의 실패작인 베르너와 계약을 맺은 이유를 의문시하며 그의 첼시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과 냉담한 플레이 스타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르너의 토트넘 합류는 축구계에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보여준 두 골의 성과는 토트넘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합니다. 이에 베르너의 토트넘 영입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첼시 시절 그의 경기력을 지켜본 많은 이들은 베르너가 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24세의 나이로 첼시와 계약을 맺었던 그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동료들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평가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베르너의 영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손흥민과 베르너가 비슷한 유형의 공격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두 선수의 터치 맵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베르너가 손흥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베르너의 역할과 그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그가 첼시 시절의 부진을 딛고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르너의 토트넘 데뷔와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해 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토트넘과 베르너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르너의 경기력과 팀에 대한 기여도가 어떻게 평가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